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복귀목사 각동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 시험 대비 커리큘럼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복귀에 대해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커리큘럼 한번 가봅시다. 커리큘럼 가기 전에 2025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방학 한 줄평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겠지만 범위의 문제다. 2024년까지 소방학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된 약간의 암기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냈다면 2025년은 과연 이게 소방학 개론의 범위냐? 라게 엄청 넓게 냈습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로 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소수점까지 나오는 것들, 엄청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이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시간은 계산 문제로 오래 걸리게 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소방하고 소방관계복귀의 합격선이 70에서 80입니다. 그 다음 소방관계복귀 완전 지엽적입니다. 완전 지엽적이에요. 정말 지엽적으로 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격선이 70에서 80점입니다. 합격선이 정말 대단한 문제였죠. 정말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보고 2026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제가 오늘 기초특강을 여기 커리큘럼에 기초특강이 있지만 기초특강은 이미 촬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특강도 설명을 하겠지만 기초특강을 하고 몇몇의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수업이 어땠냐? 당연히 좋은 말만 해줬겠죠. 근데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자, 지역적이다, 범위가 넓다,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시험 칠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의 가장 큰 장점, 뭐다? 귀에 잘 꽂힌다.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때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학생들 졸지 않게 해야겠다. 잠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올해는 텐션을 조금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올 수 있게, 재미있게, 하지만 내용은 알차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수업을 한들, 잘한들, 그 수업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안 듣는다면 이 수업은 드러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알찬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업 시간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40에서 50분 정도의 수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농담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집중력이 50분 내내 또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약간 떨어질 때 소방 관련된 농담, 아니면 문제 두 문자를 거쳐가는 농담, 이런 농담들도 좀 하면서 여러분의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하루가 지나갔지? 이 수업이 언제 끝났지? 하면서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커리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소방학 개론입니다. 소방학 개론 지금 4월이죠. 현재입니다. 4월에는 기초특강을 합니다. 기초특강은 OT도 다 했고 지금 끝났지만, 자, 이번에는 기본하고 심화, 올인원 강좌를 한 번에 끝냅니다. 그래서 많은 범위, 소방학은 범위가 엄청 넓단 말이에요. 범위가 넓은 소방학을 어떻게 공부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시험 치기에 나올 수 있는 범위 많이 넓어졌으니까 더 넓혀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의 깊이. 소방학개론이 왜 개론이라 그랬어? 소방학개론은요, 이론을 대충 정리한 거, 학문을. 그래서 그 학문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법만 해도 5개, 6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범위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게? 합격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범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따라오기 좀 힘들어. 그리고 좀 깊은 내용을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따라오기 편하게 먼저 큰 주제, 소방학은 28개의 주제로 요 정도는 알고 넘어오시면 기본 심화를 좀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초특강을 따로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특강은 강좌 수가 몇 개 안 되니 기본 심화를 듣기 전에 미리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심화를 듣기 전에 웬만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가산점과 대체시험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9월이 오기 전까지는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특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6일에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올인원으로 한 번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기본반, 원래 기본반을 하고 7, 8월에는 기본 심화를 했는데 기본 심화나 기본이나의 그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5월 6월에는 올인원으로 기본 플러스 심화까지 모든 시험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커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커리 하나하나의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할 거니까. 자, 그리고 7, 8월에는 필기노트, 핵심 압축요약 특강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강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요걸 조금 더 땡긴 건데 실강은 이것도 하고 기본 심화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7, 8월은 좀 바쁠 건데 어쨌든 핵심 압축 요약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많은 범위의 소방학을 진짜 나올 만한 것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게 압축해 쓴 필기 노트입니다. 그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7, 8월은 필기 노트를 하고요. 그 다음 9, 10월에는 단원별 기출문제를 할 겁니다. 순서대로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만 풀면 요즘은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변형문제, 예상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11월, 12월에 다룰 겁니다. 그 다음 1, 2월은 동용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3월은 파이널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치러 가시면 됩니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중간중간에 테마 특강을 할 건데 올해는 재난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재난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재난 테마 특강을 이 양이 많거든요. 많이 나올 때 4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난은 재난이야 이러거든. 그래서 9월쯤에 재난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재난만 한번 보는 그런 특강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런 테마 특강을 하면 이론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11월, 빠르면 10월이 될 건데 테마 특강은 약간의 개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11월은 계산 특강, 올해 계산 4문제. 계산 특강을 따로 학생들이 계산 특강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특강 한 60문제를 통해서 이제 계산 문제에 익숙해지는 특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소방학은 진행이 될 겁니다. 자세한 과정마다의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법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법규도 기초특강
4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5, 6월에 기본 심화가 열릴 겁니다. 엄청 지엽적인 수업을 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제가 이걸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도 수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확장해 나가는 수업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엽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걸 강조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법규든 학이든 기본적 틀을 갖추고 뭘 해야 돼?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면 망합니다. 잘못하면. 처음부터 막 심화부터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재미없고, 재미없으니까 오히려 수업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게 되거든. 그래서 공부 방법은 계속 하시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래 제가 7, 8년 전인가 이걸 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를 보니까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건 기본서가 있습니다. 기본서가 있는데 5, 6월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거는 기본서에 갈로를 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로를 기아펜이나 이런 것들로 계속 적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많이 넣지 않고 책값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단원별로 기출문제 다 풀어봐야 되죠. 그 다음 단원별 예상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1월달 2026년 1월이 되면 뭘 한다?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25문제씩 계속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법규에서 제가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선생님의 두 문자가 제일 찰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시험 대비 때는 두 문자 특강을 안 했습니다. 2024년 시험 대비 때는 두 문자 특강을 했거든요. 그때 반응이 좋았어. 근데 올해는 또 일정이 제가 너무 제 핑계를 대자면,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되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두 문자 특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두 문자 특강을 꼭 할 거고요. 그리고 3월에는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인문특강, 기초특강이 되는 거죠. 기초특강을 넘고 바로 기본 이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기초특강을 들으라고 해요. 강의 수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들어오면 훨씬 편해요. 정말입니다. 법규 강의 해봤자 몇 개 안 될 겁니다. 소방학 강의 해봤자 몇 개 안 될 겁니다. 법규는 더 짧죠. 소방학은 강의 해봤자 한 10강?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방학은 28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 책의 구성과 똑같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런 이론이 있구나. 그러면 이론 수업을 들어갔을 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소방관계법규는 목차와 용어 정의만 프린트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목차와 용어 정의에 따라 우리가 이런 걸 배운다. 이 용어 정의가 이런 뜻을 가진 거야. 그래서 소방기본법을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랑 그냥 들어와서 하나도 안 듣고 법규가 뭐지? 뭘 배우지? 몇 개 법이 있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법규 정말 재미없는 과목이거든요. 법규가 진짜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기는 법규가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지방에 대구 사람이잖아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재미있게 합격 점수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초 특강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초 특강 후에 기본 심화 이론이 있습니다. 올인원 강좌 5, 6월에 진행을 하죠. 최근 트렌드에 맞게 빈틈없는 기마 15이론,
주관식 테스트.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본 심화 이론을 할 때는 이론 수업을 하죠. 총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8주 동안 진행이 되고 강의 숫자는 한 60강에서 70강 정도 적은 겁니다. 강좌 수가 제일 적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트렌드에 맞게 지금 교재 수정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소방 관련 교수님들이 같이 쓴 교재가 있습니다. 교수협에서 나온 교재, 소방학개론. 거기 머리만 보면 이 책은 소방학개론의 시험 범위에 맞춰서 책을 만들었다.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건 좀 빼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가지고 갈 것들은 좀 가지고 가서 우리 시험에 지금 경량에 맞는 소방학개론의 책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기본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건 저의 몫이죠. 그래서 딱 최대한 우리 시험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방관계법규는 어차피 조문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연물 안전관리법을 아예 제가 작년에 책을 2번 냈는데 이연물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너무 많이 돼서 그것만 따로 해서 뽑았는데 법제처에 들어가서 최근에 법제처의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는 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편집을 하는데 미처 옛날에 개정이 됐지만 단어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못 본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새 조문으로 싹 다 엎어서 다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올해 이제 저의 목표는 법과 나중에 가르쳐주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요거를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법규는 그겁니다. 어차피 책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인데 전달은 제가 잘합니다. 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규 수업도 5월, 6월에 8주 동안 기본, 심화, 올인원 강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보통은 이해독은 해야 됩니다. 이해독 해야 돼. 솔직히 어떤 이론이든 1회독에서 오케이 됐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한 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재미있는 소설책 같은 게 옛날 소설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근데 그 소설책을 재미있는 걸 한 5번까지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한 3번 읽으면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때 이 대사를 친 이유가 뒤에 내용을 아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좀 많이 보는 친구들은 3회독까지 좀 권해드리고요. 기본은 2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독 할 때는 말 그대로 제가 핵심 내용들 있잖아. 그거 위주로 뻗쳐나가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2회독 할 때 확실히 암기하면서 1회독은 2회 중심으로 가시면 좋아. 진짜 중요한 내용만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 2회독 때 조금 더 암기 내용을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1주차 이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2주차부터는 이론과 주관식 테스트를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내용들을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내용을 주관식 내용. 100점 맞을 때까지. 우린 스파르타 아닙니까? 이 주관식 내용만 암기를 하잖아? 1회독 때 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해서 주관식 내용을 다 못 적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주관식 적는 시간 안에 제가 한 번 더 암기를 시키거든요. 그럼 그때 암기해서 한 번 더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끈이 이어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아직 많은 지식을 알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흐름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주관식 테스트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법규도 마찬가지고 소방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이해독은 좀 해주셔야 된다. 아셨죠? 공부라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기초 특강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수업을 듣는 양이라고 치면 이걸 개인 학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혼자 공부하면 능률 안 오릅니다.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러면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많은 게 이해가 되고 훨씬 많은 게 암기가 되고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수업의 양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점차 수업의 양을 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년 만약 2026년 1월이 되잖아. 수업 시간이 훅 줍니다. 왜? 여러분은 시간을 방해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거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이론반은 이해도까지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 6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실강은 7, 8월에도 이걸 한 번 더 할 겁니다. 촬영은 안 하고. 만약에 법이 개정되는 거 있으면 개정 내용은 따로따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정 특강이라고 해서. 법이 바뀐 내용들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5, 6월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7, 8월에는 실강 학생들은 한 번 더 열리니까 한 번 더 들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 8월에는 뭘 할 거냐. 실강은 이론반도 할 거지만 또 이것도 할 겁니다. 따로.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진짜 효과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그 학생은 이제 우리가 지금 3과목 있잖아. 그때는 5과목이었거든. 근데 국어하고 영어하고 된 상태에서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소방하고 법규를 해야 되는데 이거랑 이론이랑 필기노트랑 같이 들었어. 그땐 좀 늦게 했거든요. 실력이 수직 상승이 돼요. 왜? 반복을 해버리니까. 필기노트는 누가 만들어줬냐 하면 합격생이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연이 있거든요. 합격생이 옛날에 제 수업을 듣고 자기가 필기한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다. 쌤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봤습니다. 또 저희 지역도 아닙니다. 지방에 또 듣는 친구가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Q&A 글을 남겼길래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했던데 우와 손수 다 적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의 소방학 몇 점 맞았게? 100점을 맞았습니다. 100점 맞은 사람이 적은 필기노트. 그래서 이 필기노트 특강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강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7, 8월에 실강으로 이론을 하면서 이 특강을 할 건데 아마 3시간씩 8주 정도 야간에 할 생각입니다. 실강으로는. 어차피 인강은 야강이든 낮에는 상관없지만 왜 야간을 하려면 제 텐션이 좀 오를 것 같아서 활기찬 텐션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필기노트는 시험 때까지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보통 필기노트를 하면 좋습니다. 필기노트를 하면 좋은데 그게 본인들이 정리하기도 좀 힘들고 이런 학생들은 이 노트의 도움을 받아서 점차 그 필기노트를 추가하시면 좋아요. 2년 전인가 합격한 사람이 이 필기노트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DM으로 보냈나 카톡으로 보냈나 모르겠는데 필기노트를 이렇게 휴대폰을 찍는데 손으로 이렇게 자라라락 넘기면서 보내준 거야. 포스트잇하고 다 붙여져 있어. 그때 그의 학생이 100점인가 맞았대. 선생님 때문에 100점 맞았어요 하면서. 근데 그 필기노트 내용 안에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부족했던 내용 있잖아. 새로운 거 들어오면 거기다 붙여놓고 그 순서대로 내용들 붙여놓고 그럼 그 필기노트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공부한 내용들이. 그래서 소방학은 이렇게 필기노트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이렇게 필기노트 특강을 따로 할 거다. 그럼 법규는 어떤 특강을 준비했냐?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지역적인 법규를 위해서 빵꾸 법규. 약간 이름이 좀 그렇지만 빵꾸 법규. 올해 법규가요. 소방관계 법규처럼 나왔습니다. 제가 해설 특강할 때 제일 처음에 소방관계 법규가 법규처럼 나왔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나올 거냐? 모르죠. 그거는. 그거 알면 수업 안 하죠. 내년에 25문제 요거 나와? 이러면서.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소방관계법규는 어쨌든 그 기본서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를 그냥 읽다 보면 수업은 제가 재밌게 합니다. 수업은 항상 요약 정리해주고 칠판에. 그리고 기본서 다시 읽어주고 하는데 재밌게 최대한 여러분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읽습니다. 근데 조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자꾸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걸 지문을 읽다 보면 본인이 어떻게 돼? 집중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조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법규는 90%가 암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한테 암기를 시킬까? 그래, 빵꾸 때우자. 빵꾸 때우는 마음으로 하자. 그래서 법규는 최대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기본서하고 똑같이 만들 건데 그 기본서에 갈로를 쫙쫙쫙쫙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넣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한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엔 볼펜으로 적지 말고 계속해서 지워지는 펜 있잖아. 그런 것들로, 아니면 이면지를 활용해서 옆에다가 읽으면서 그 구멍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보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문을 좀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7, 8월에는 기본 심화는 실강으로 하지만 요것도 따로 할 겁니다. 특강으로.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을 하면 되겠죠. 똑같은 이론이니까. 그래서 요걸로 하시든 그 기본 이론으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7, 8월이 끝났습니다. 맞죠? 7, 8월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 9, 10월로 넘어가겠네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기출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는데 기출문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그리고 단원별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단원별은 뭐야?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소방학이면 조직이면 조직, 그리고 재난이면 재난, 연소면 연소, 소화면 소화, 이런 식으로 쫙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원별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는 건 언제 하는 거야? 1월 달에. 똑같은 25문제로 반복해서 시간 안에 풀어보는 거야. 몇 분 안에? 25분이 아니라 15분 안에. 마킹까지 하면서. 그때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 이론이 이렇게 해서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때도 당연히 OT를 찍겠지만 문제가 답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 문제가 답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기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이해를 했니? 그 다음 보기 1번 아니, 보기 2번 아니, 보기 3번 아니, 보기 4번 아니,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해서 9, 10월 동안 단원별 기출문제를 하면서 뭘 할 거냐? OX 특강. 이건 따로 빼는 게 아니라 단원별 기출문제, 우리 이론 시간에 제가 주관식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듯이 마지막에 OX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 예정입니다. 많으면 200개에서 300개, 적으면 100개. 그래서 8주 동안 계속 OX도 같이 하는 거예요. OX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지문을 꼼꼼하게 보게 된다는 거. 어디가 틀린지 모르거든. OX가 더 어려워, 객관식보다. 법규 같은 경우는
가태료 OX 올해 나왔어. 그거 300 가태료, 200 가태료가 있거든요.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우리는 이미 OX로 다 했어. 그래서 그렇게 OX와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똑같습니다. 수업 1주차 하면 수업 2주차부터 1주차부터 마지막 시간에는 뭐 OX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문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 단원별 예상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올해 오답률 1등이 피크리산 오리이어물이거든요. 소방학 단원별 142번에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말고 조금 더 요즘은 기출문제 말고 조금 더 변형된 문제 아니면 다른 범위에서 내는 문제들이 낸단 말이야. 기출문제에서 내면 다 100점 맞잖아. 솔직히. 내가 열심히 한 사람이든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다 100점 맞을 거 아니야. 법규도 마찬가지야. 좀 더 지엽적인 문제들.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를 풀면 포인트를 보게 되거든. 이 지문에서 포인트는 항상 여기였어. 기출문제. 그럼 그게 익숙해져.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도 어떻게 돼? 이 포인트를 대겠네 맞나? 근데 단원별 예상 문제를 보면 답을 포인트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두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지문인데도 엄청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기출에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문제까지 요렇게 하는 게 뭐다?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다. 그러면 11월, 12월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25년이 끝나버렸네요. 금방 간다 맞죠? 진짜 금방 갑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시면 2달 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 달 지내는 것보다 시간이 2배로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지만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 소중하게. 자, 그다음 드디어 2026년이 밝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령 모의고사를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은 가장 짧게 구성되고요. 동령부터는 저는 수업 시간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해설 거의 안 합니다. 어려운 문제만 몇 문제 해설하죠. 그래서 25문제 푸는데 해설이 20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배운 연서의 3요소 이런 것도 문제를 내겠죠. 동령에. 이걸 해설할 필요가 있을까? 없잖아. 넘어가야죠. 우리가 이미 배웠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문제들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 3회 동령을 칩니다. 근데 저는 한 타임으로 끝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동령을 풉니다. 아마. 그래서 3회 푸는데 15분씩 45분의 시간을 주고 타이머 여기 올립니다. 이렇게. 타이머 올리고 뭐 한다? OMR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럼 오답률이 나오겠죠. 우리 학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강의 그 오답률과 상위 20%와 평균과 그런 것들을 제가 칠판에 적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답률이 가장 높은 게 별표 3개. 그럼 별표 3개는 해설해줘야죠. 별표 2개도 해설해줘야죠. 그래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난이도를 제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푸는 거죠. 시간 안에. 이때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는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준 문제도 냅니다. 정말 지엽적인 문제도 한 문제씩 내고요. 동령에서 올해 법규 같은 경우는 소화 난이도 등급 이런 거 내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성적표가 앞에 나오니까 아, 내가 지금 평균에서 미치구나. 평균 올라가구나. 상위 20%에 드네? 오케이. 이런 걸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월, 2월 동안 8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월 한 달. 3월 한 달은 어떻게 하냐?
2주 동안은 동령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파이널 특강을 합니다. 백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다시 이 부분은 이제 길게 여러분하고 시간을 좀 오버하더라도 천천히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점검을 할 겁니다. 3주 동안. 그러면 보통 한 주가 남습니다. 이 한 주가 남는 동안은 뭐 할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시험입니다. 금방 가죠? 우리 커리 하면서 지금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6년 시험 대비 커리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나올 만한 범위를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잘 전달하자. 그래서 교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하자. 그리고 올해는 뭐 제 나름대로 핑계였다면 제가 여기 노량진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됐어. 노량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재를 쓰는데 조금 더 알차게 쓸 수 있고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옛날에는 했지만 빵꾸 떼우는 법규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거는 한번 해본다기보다 옛날에 해서 검증이 됐거든요. 이걸 왜 했냐면 옛날에 학과는 법이 2개만 들어갔습니다. 법이 2개만 들어갔다고. 어렵겠어 안 어렵겠어? 진짜 어렵겠죠. 정말 지엽적인 문제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학생들 데리고 저는 뭘 했냐면 빵꾸 복귀를 했습니다. 다 적을 때까지 집에 안 보냈습니다. 적어라. 그래서 채점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올해 복귀 문제를 보고 약간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 내년엔 또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과목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은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하지만 많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옛날 기출에 비하면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90점은 넘어야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법규 작년에 100점 수두룩한. 내가 있잖아, 작년 합격생을 5명인가 데리고 왔는데 1명 빼고 다 100점. 내 수업을 들었지만. 근데 이게 점수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점수를 좀 낮추차해서 올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졸라 지엽적으로 내버린 거예요.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더럽게 냈다고 하는 게 맞죠. 지엽적이고 계산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를 막 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공부는 좀 어렵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한테는 대도 안 한 이상한 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가장 적게 가르쳐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시험에 합격하는 점수를 맞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시험에 최적화된 수업으로 2026년 시험에 합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커링 끝났고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면서 실패는 용납할 수 있답니다. 근데 도전하지 않는 거 이건 안 된다. 도전하지 않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 치신 분들도 많은 아픔을 느끼셨던 분들 많았을 거고 제가 그런 학생들 전화도 받았었고 또 실제 만나서 술을 한잔 하기도 했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자식 같아서 이렇게 젊은데 무슨 자식. 여러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하고 제가 딸이랑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끝까지 잘 쫓아온 학생들은 모두 합격시키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찾아가겠습니다. 2026년 커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특강은 인강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수업부터는 5월 학원은 5월 7일 날 제가 개강하는 걸로 아니다. 5월 9일인가 수요일 날 개강합니다. 제가 기본 수업은 수목금 수업이거든요. 수목금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5월 그때가 1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 기초 특강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대체 시험하고 가산점하고 꼭 해결하고 오시기. 해결을 못하더라도 듣긴 들어야 됩니다. 듣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뭐 해결을 못하더라도 대체 시험하고 가산점의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은 한 80% 이상으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못 치더라도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러면 7, 8월에는 요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기초 특강 들을 때는 최대한 가산점과 대체 시험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강사 각동진이었습니다. 2026년 화이팅입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